반갑습니다. 해준TV입니다. 현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그런데 이 수준 낮은 청문회의 질의를 보고 있으면은 정말 답답해서 고구마를 한 10개 먹은 기분이 듭니다. 왜 그런 것이냐? 청문회라고 한다면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능력이나 업무에 대한 자질, 그런 어떤 실무적인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그냥 뭐 사상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다가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진짜 제가 대신 가서 싸우고 싶은 기분이 들어요. 진짜로. 야당 의원들이 하는 질문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질문들이 뭐냐? 대표적으로 이제 제주 4.3 사건, 그리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거에 대한 입장,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 건국절에 대해서 뭐 대한민국 건국절을 1919년으로 강요를 하지 않나. 김문수 후보자가 소신을 밝히면은 그걸 아주 그냥 막 혀를 내두르면서 잘못됐다는 식으로 몰아가면서 선전선동을 하려고 그러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무슨 김문수 후보자를 대역 죄인인 것처럼 몰아가려고 하는데, 그러한 비상식에 김문수 후보자는 굽히지 않고 꿋꿋하게 상식선에서 논리적으로 정말 소신을 밝히시는 모습을 보고 이분 굉장히 좀 잘 싸우시는 분이 나왔다, 그런 생각도 들고,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과를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와 상식에 맞지 않다면서 끝까지 본인의 소신을 지키시는 모습을 보고 저 역시도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참, 근데 진짜 요즘 청문회 판을 보면은 가장 웃긴 점이, 아니 지들이 종북 좌파, 이 종북 좌파 세계관으로서 허건날 반일 선동하고 반미 선동하고 중국 북한 찬양을 하고 있는 인간들이 본인들이야말로 사상 검증을 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사상 검증을 당해야 될 것들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남에게 사상 검증을 하고, 그리고 또 본인들의 사상을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나라가 진짜 미쳐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수도 없이 드는데, 제가 보면서 가장 웃겼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보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건국 70주년은 행사 못하겠다. 건국은 지금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다. 1919년이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19년은 일제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 하겠지. 나라가 있는데 뭐하러 독립? 다시 여쭤볼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면 O,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X,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OX 아닐 것 같으면 뭐 세모도 괜찮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죄 없이 탄핵당했다. O입니까 X입니까? 예, 무리하게 탄핵당하고 무리한 형을 오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O죠. 예. 문재인 형을 오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O죠.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용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거 뭐 당연한 얘기죠. 그 신용복 선생 존경하면 다 김일성주의자입니까? 아닙니다. 신용복 선생의 사상을 자, 됐습니다.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다.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다.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효약입니까? 그러면 특효약이라는 이런 말은 좀 과한 표현인데. 그래서 굉장히 신경 쓰이고 가장 파탄나게 해서 파 못하게 하는 특효약 맞습니까? 그 뭐 말 자체를 그런 식으로. 자, 문재인 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윤건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말과 행동으로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도 안 바뀌었네요. 네. 세월호 참사 죽음의 구판이다. 세월호 기억 잊어야 한다. 재미 봤으면 걷어치워야 한다. 세월호의 기억 공간을 광화문에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10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세월호를 이야기하는 것은 OX로 매우 잘못됐다고. OX로. 네. 자, 2019년 언론 인터뷰입니다.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그것도 좀 말씀을 그렇게. 네, 세모로 하시죠. 자, 그걸 인용해서 그러시는데. 바스가 누구 거며 어떤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 구속시켜요? 아, 그럼 문재인 이분은 당장 총살감이지. 자, 2019년 8월 20일입니다. 국회. 그좀 과한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대법원장 다 그렇게 엄청난 거죠? 형을 준다면, 오라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2019년 7월 22일 페이스북 얘기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마땅히 친미 친일을 해야 한다. 반미 반일을 해서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친미 친일을 해야 한다. 친미 친일이란 말이 문제가 아니고 반미 반일을 지금 하면은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고 또 이렇게 발전할 수도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지나치게 일본과의 관계를 나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사관 앞에 그런 거 하는 거는 국제법으로도 네, 옳지 그런데 않고, 광화문에 박정희, 이승만 동상을 세워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다. 그거는 좀 과한 편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하고 식민지가 되고 분단이 되고 참혹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강의 기적을 네, 1분 주시고 마무리를 하십시오. 그런 것을 극복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기적을 일으켰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처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건국 70주년은 행사 못하겠다.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19년이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느냐?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을 했지. 그건 뭐 같은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나라가 다 뺏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편입이 그러면 된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 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아니 일제시대 때 일본 우리나라 말이 되는 사람들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니 일제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전부 다 일본 일제시대 때 국적이었다고요? 우리나라 국적이 전부 한국입니까? 무슨 그걸 말씀- 어떻게 인정하는 사람이 국무위원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정은 무슨 인정이에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인사청문회지만은 일제시대 때 무슨 한국이 국적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한데 무슨 국적이 있어요? 자, 후보자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요. 보면은 야당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뭔가 논리와 상식과 팩트에 근거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허구한 날 감정에 호소를 합니다. 정말 이 나라가 감정에 잡아먹히고 이성을 외면시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라고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감정에 나라가 잡아먹히고 정치가 감정적으로 되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진짜 후퇴하는 것이고 후진국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 일제 강점기에 국적이 박탈당했잖아요. 국적이 없었으니까 독립운동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틀린 말입니까? 일제 강점기에 선조들의 국적은 그럼 일본이었냐라고 하니까 아니 뭐 나라가 뺏겼지 않았냐 뭐 일본이었다 당연한 거다 라고 하니까 노발대발을 하면서 뭐 당신의 부모님 우리의 부모님도 다 그러면 뭐 일본 사람들이었다는 말이냐 하면서 막 노발대발을 하는데 또 이런 식으로 또 여기서 아직도 진짜 바늘머리 또 이런 식으로 또 반일 선동하면서 또 되도 않는 사람들의 그 애국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생쇼를 하고 난리를 치고 있죠. 근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거는 간단한 게 경술국치 한일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나라가 뺏긴 거예요. 비유를 하나 하자면은 당시에 일본을 A회사라고 하고 당시에 굉장히 부패했던 조선을 B회사라고 합시다. 근데 이 A회사가 워낙에 이제 파워도 세고 많이 컸어요. 그런데 이 B회사에서는 조선 왕가를 비롯한 양반들의 정말 부정부패와 그들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배를 골랐습니다. 이거를 이제 회사로 비유를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돼요. 조선이라고 불리는 B회사는 운영을 잘못해왔고 사장을 비롯한 고위 운영진들의 부정부패함과 무능력으로 인해서 정말 밑에 사원들이 엄청 고통을 받았고 나중에는 아예 그냥 그 고위 운영진들 사장과 회장이 그 B회사 조선을 갖다가 A회사 일본이라는 회사한테 갖다 팔아버리는 그런 짓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인수가 된 거예요. 사장이 회사를 넘겼으니까. 그럼 그렇게 넘어갔으면은 그럼 국적이 뭐 일본이냐 뭐냐 이거에 대한 답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일본이 싫고 좋고를 떠나가지고 식민지화 되기 위해서 조약에 체결되었죠. 그럼 거기서부터 국적이 일본인 겁니다. 이제 조선인들 같은 경우는 뭐 2등 시민의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팩트는 아니 그냥 이거는 뭐 감정을 다 빼고 봐야 돼요. 경술국치가 일어났죠. 당시에 뭐 대한민국 국민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조선 백성들이죠. 현재 대한민국, 대한제국, 그 다음에 조선 다 다릅니다.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일제강점기가 들어선 것이고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은 없었어요. 대한제국이었지. 조선,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일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부정하면서
우리 부모가 선조가 다 일본인이란 말이냐? 아니, 회사가 인수 당했다니까요. 이 멍청한 인간아? 아니,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를 갖다가 이거를 또 감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난리를 치는 게 대한민국 좌파 전교조 교육관에 가진 인간들의 사상이 잘못돼도 뭔가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검증하려는 사상이나 이들의 역사관을 보자면은 이들은 논리와 어떤 이성적인 팩트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냥 감성적이고 감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아니, 뭐든 간에, 아니, 당시에 일제 치하에서 일본 국민으로 살아왔고, 대한제국, 조선인들이라고 할게요. 그 조선인들 같은 경우에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2등 시민으로서. 당연히 그건 팩트죠. 그런데, 당시에 그 국적이 없고, 나라가 뺏겼고, 나라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고, 우리는 일본의 치하에 있었는데, 그러면 국적이 일본이지 뭐냐 이겁니까? 아,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이건 논리적인 거잖아요. 팩트고. 이 팩트를 부정하면서 노발대발 해봤자 뭐가 되는 겁니까? 그냥 본인의 미천만 드러나는 거예요. 참으로 이러한 현실이 좀 안타깝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응원의 한마디 이렇게 꿋꿋하게 소신을 밀어붙이시면서 싸워가는 모습에 정말 큰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준TV였습니다.